오늘 뉴스 가운데 단연 위쪽에 있는 것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27일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썼던 그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는 그런 양두구육의 그 섬에 있는 인물, 이렇게 다들 그 사람은 배현진이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한다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그런 징계 처분을 했고, 현재 징계를 받아서 근신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이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당으로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 하는 각서를 써주고 이런 그 물증까지 일단은 더 가봐야 알겠지만 물증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이 겸직을 하게 되고 한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래도 또 이런 것을 기회다 하면서 또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 혐의를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혐의와는 별개죠. 윤리위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혐의를 본다면은 이게 당연히 형사사건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간다면 또 그렇게 가야만 그 힘 있는 사람은 빼주고 그런다 하는 소리를 면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무튼 좀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두 가지 겸직하는 건 싫다. 그러니까 당대표 대행하는 거는 내놔라. 이러면서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며 안철수 의원이며 이렇게 이제 쭉 또 그런 쪽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차라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다시 나가서 다시 복귀하면 된다. 이런 지지자들도 있는데 윤리위 징계는 없었던 것이 되지를 않죠. 그 징계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철부지 2030들 생각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표 대행 체제를 끝을 내고 비대위 체제로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나온 이야기가 최고위원들 다 사표 써라. 최고위원들이 다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김기현이 좋으냐 안철수가 좋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는 일도 있었고, 이게 뭐 본인이 공개했느냐 이러는데, 또 상황을 보면 이게 다른 반대편에서 이거를 굳이 찾아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운 좋게 잡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됐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에 뭐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김건희 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윤핵관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 문자 노출한 그 당한 권성동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국민의 힘을 흔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던 그 문자를 보니까, 이준석을 잡은 게 윤석열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까지도, 국민의힘의 윤리위의 결정까지도 아주 하찮게 보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저거 윤석열 뜻대로 움직이는 윤리위다. 이렇게 흠집내기를 하면서 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니죠. 이념적 단일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그 애국심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애당심,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막 갈려 있죠. 따지면은 이합집산 상태고, 뭐 이게 이런 것도 연정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때다 하고 나오는 것이 이 당대표 대행 자리를 뺏고 비대위원장 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내부에서도 또 같이 흔드는 겁니다. 밖에서 민주당이 흔들고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흔들고, 그러면서 권성동에게 책임을 묻자. 권성동이 저 문자 내보낸 거 저게 아주 치명적이다. 이러고들이 있죠. 그런 판에 7월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표를 쓴 겁니다. 최고위원 사퇴. 그런데 이게 혼자만 그냥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닌 게,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표 쓰자 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최고위를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제 비대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권성동의 대행 자리를 노리는 세력들도 힘이 10이고 또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힘이 10이고, 이렇게 보면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진짜 흔들리는구나. 권성동이 이제는 위험하겠구나. 이쪽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김기현, 안철수 뭐 그쪽에서 흔들어서 권성동의 자리가 흔들리고, 그런데 거기에 왜 홍준표 사람인 배현진이 앞장을 선 걸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영이 안 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허수아비일까?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다못해 그냥 그 민가라고 하죠. 거리. 시내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해서 그 방송을 탔던 그런 것을 따라 합니다. 뭐 상호도 그렇게 정하고 뭐 옷차림도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 그러면 인기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또 물을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대통령 쪽이 힘이 세니까 이런 여론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그렇게 거의 정치적으로 동지관계만큼 그 관계가 탄탄하다고 한다면은 밖에서 뭐 그 대행 자리를 내놔라, 뭐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리가 흔들린다고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고 물론 당대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당원권이 정지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열애시켜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그 7명 중에 4명이 나간다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7명 다 나가면 뭐 이론이 없겠죠. 비대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런데 뭐 한 4명 정도 과반수가 나가면 그렇게 된다. 과반수가 나가면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꼼수식으로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과반수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일부러 나간다,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지. 이렇게 한다면 그 정당이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은 겁니다. 4명이 나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위험하다면 대행이 그걸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또 6개월씩 비워둘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말은 맞는 겁니다. 7명 중에 4명 나간다고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반대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권성동 그 대표의 원내대표의 자리가 흔들린다. 책임을 묻게 된다. 또 뭐 다른 그 자리를 노리는 다른 사람들이 밀어내려고 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 자기 자리가 위험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할 거는 아닌데 그렇게 보면 너무나 그 포부가 없고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어떤 조직에서 하부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풀이가 됩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풀어봅시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원하겠죠.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당원권 박탈을 했더라면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규모 반발이 엄청나게 나고 있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특히 청년층들이 당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뭐 깨뜨리는 게 아니고 당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목표를 세워두고. 이러니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40살 된 이준석을 그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렇게 쫓아내려고 했느냐. 뭐 문자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음해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음해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윤리위를 거쳤고 거기다가 뭐 약하게 그런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민주당에서는 공격하는 게 원래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본색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는 뭐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그렇게 이 당에서 그 핵심이고 자기 자리가 확고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뉴스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저 이준석 대표 문제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지저분하고 떳떳하지 않은 정당이 되는 것이죠. 혐의가 있는 당대표하고 지금 관계가 저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이 끝내고 싶은데 안 그래도 문자 사건 때문에도 이제 더는 못 보겠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문자 사건도 그렇죠.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하고 뒤로는 손잡고 있다. 뭐 때때로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윤핵관의 뜻이지 윤석열의 뜻이 아니다. 막 이런 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애매하게 가고 있는 터에 아니다. 저게 윤석열의 뜻이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문자 사건으로.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더 오래 끌면은 끌수록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이제 손해만 늘어납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정도 되면은 즉시 나가줘야 되는데 뭐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나가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걸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때 권성동의 겸직을 하나 뺐고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의 체계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나가게 되면 당권 장악을 손쉽게 할 수 있죠. 뭐 당권 장악해서 그 다음에 소위 발전적으로 신당 창당을 하든지 뭐 영역을 넓히든지 할 수 있는데 장악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익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죠.
야, 이거 비대위 체제로 가면 권한대행 내놓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다른 사람 들어오면 말하자면 경쟁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거 권성동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원내대표도 내놔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히 자기 개인의 그 손해와 이익을 따져가지고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할 사람들이다. 뭐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저 정도로 앞으로 지금까지 했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자기를 던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가볍게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손해다. 그래서 뭐 이왕 그 정당에서는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굳이 손해되는 그 선택지를 고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뭐 맞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렇게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거기서 끝내는, 정리하는 이런 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또 뭐 원치 않을 이유도 있다. 본인이 손해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도록 한 게 아니다. 또 우리가 위쪽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 화살이 안 가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무스하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하려는 그런 뭐 꼼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굵은 줄기가 있고 주위에서 이렇게 때때로 바로하는 세력들이 팍 뛰어오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를 시켰다. 또 이렇게 간단히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엮지를 말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이로운 쪽으로 재빨리 옮겨가는 사람이죠. 배현진은 윤석열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제 배현진 뒤에다가 자꾸 홍준표를 붙여서 판단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깔끔하게 윤석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서 시켜서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러는 게 아닐 수 있다. 사실 정치가 그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또 대뜸 그럴 거라고 보는 것도 좀 경솔한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 윗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씨의 그 팬카페 회장이라는 그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이준석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이준석 사건의 참고인인 김성진 씨의 그 변호를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팬클럽 회장 자리도 내놓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공개되고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휘저으면서 마치 청년 세력을 결집하는 것처럼, 그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언론에 흘리고 조선일보도 이걸 실어주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종인 씨도 여기에 들러붙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인님이 저거 싫어하는 거다, 꼴 보기 싫어하는 거다 한 거를 읽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주인이 싫어하는 걸 치우겠다 하고 나온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만일 이 일을 강신업 변호사가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그게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크게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김건희 씨가 이것을 동조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답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뭐 좋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좁은 소견머리로 또 일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준석 사건에 있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잘하죠. 김소연 변호사는 공격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신업 변호사가 들어오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물러났죠. 아무 소리 없이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행운이다. 김소연 변호사가 없는 이 이준석 사건은 이준석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린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자리를 사표낸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여기도 김건희 씨가 또 미소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고위 기능을 멈추고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저 이준석,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애당심이 있다면 사표 써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탐욕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이준석을 상대하는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피 튀기는 국민의힘의 싸움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